네,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국내 정치권 소식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본격적으로 대담을 나눠보기 전에 먼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새 길을 꼭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든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이 한미 동맹을 군사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 또 다른 과학기술 분야까지 다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들을 듣고 왔는데 과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 컸었는데 일단 예상이 됐던 미국 측의 어떤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되지 않았고 공동성명도 구체적인 합의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어찌됐건 첫 만남이기 때문에 저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네. 칭찬 릴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그것이 굉장히 준비된 칭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칭찬을 더불어서 결국 우리가 얻으려고 했었던 건 무엇이냐. 결국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들, 또 경제적인 부분들,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것들까지도 어쩌면 첫 포석을 놓는 데 좀 성공했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선물 관련돼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갔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모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골프 칠 때 이 티라든가 아니면 이 거북선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북선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조선업과 관련된 협력들을 해나가면서 공동의 이익들을 또 추구해 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부각하는가 싶더니 뭐 이렇게 사인하는 그 과정에서는 만년필 이게 이것은 선물로 준비한 것은 아닌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눈독을 들이면서 그걸 혹시 다시 가져갈 거냐라고 이제 묻는 질문 이 대목에서는 저도 좀 웃음이 났는데 어쨌든 그걸 즉석에서 바로 선물로 또 주면서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만남치고는 대부분 레버리지를 만들거나 혹은 관계를 굉장히 안 좋은 또 선입견이 일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내는데 적절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깼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위기는 상당히 좀 화기애애 보였습니다. 이번 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화자찬식으로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정상회담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지난 7월 말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 관세율 15% 합의했고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하고 또 미국이 줄곧 해서 요구하고 있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해서도 명시적으로 어떤 결론을 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상견례 수준에 머문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교가에서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대부분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가서 정상들은 그냥 좋은 얘기하고 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어떤 그 구체적인 그 결과물들을 수치로 나타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특히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상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명시적인 확약들을 이끌어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굉장히 큰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학생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분께 좀 전반적인 평을 들어봤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평가를 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자 협상가다, 트럼프의 언어를 구사했다라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을 SNS에 올렸거든요. 이 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뭔가 얻어와야 되는데 왜 얻어오지 못했느냐 이제 이런 건데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뭘 얻어오는 것보다는 좀 덜 뺏겼으면 좋겠다 이러한 심정이 훨씬 더 우세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지금 글로벌 이 협력 이 외교 관계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장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그런 미국의 이 관성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튀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힘으로 대부분의 것들을 억누르고 그리고 동맹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국익 중심으로 본인 어떤 미국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면에서는 어떤 걸 좀 덜 뺏기고 최대한 공동의 상호 이익을 좀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자라고 했었던 그런 작전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협상을 3시간 앞두고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 내부에 있었던 무슨 교회를 뭐 압수수색했다는 등 이러한 안 좋은 또 단어들을 써가면서 SNS에 올리면서 그것이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들었던 측면들도 있는데 예. 현장에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 대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 것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설득을 해냈고요. 근데 그런 측면들을 볼 때 정청래 대표께서 그렇게 평가를 좋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당연지사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방비라든가 안보 문제 이런 것들 디테일에 있어서는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오늘 대통령 간에 만들어진 신뢰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긍정적 이 반향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매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요. 그리고 국방비와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소폭 올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먼저 표명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부분들도 디테일한 논의가 추후에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참 똑똑하다라는 표현도 했거든요. 이 칭찬의 글에 대해서 좀 야당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보셨는지요? 글쎄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그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냈느냐? 무슨 성과가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한 것은 또 다른 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쓴 그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읽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책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또 미국에서 화제가 된 책 가운데 하나가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근데 아부라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죠. 이 부제가 전략적 찬사인데요. 아부가 때로는 협상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주 좋은 과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배려하는 듯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피스메이커가 되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노벨 그 평화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적절히 공략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아마도 한국의 정권이 진보 정권보다는 보수 정권이기를 희망했을 겁니다. 사실 1기 정권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 정책적 측면에서 이견을 보인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추가로 희생해야 했던 부분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정광재 대변인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 없고
그리고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북한을 대변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인 거거든요. 아니 그럼 만나지 말라고 합니까? 만나야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봐왔던 한국 지도자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 뭔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이제 긍정적인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 외교적 수사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대로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도 있고 만들었던 어떤 이 상황들이 굉장히 좋게 그동안 만들어오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일하게 한반도 평화나 이런 것에 세계적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까지 이제 또 연결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모든 이 자원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나 이것은 단순하게 한미 정상회담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시바 이 일본 총리를 만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전략으로 다 묶여서 미국이 원하는 건 일본과 한국이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과거사 문제 뒤로 묻고 근데 저희로서는 묻을 수는 없는 일이죠. 네네. 그렇지만 정상회담을 위해서 앞에 있었던 앞정부에서 뭔가 맺었던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이 틀을 헝클어뜨리지 않고 저희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앞으로 역사 문제와 정치 문제를 좀 분리해서 좀 대응을 해 나가되 미국에서의 어떤 큰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좋은 전 행보를 보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이것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한국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 대통령과 협력할 의사를 분명하게 보임으로써 한 팀으로 한반도 평화라든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김정은을 당연히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만난다면 특히나 그게 에이펙 이 정상회담 자리나 아니면 왔을 때 북한에 방문한다든가 그런 어떤 이벤트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오늘 좋은 포석을 깔았으니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포석들이 더 좋은 그런 결과로 국민들께 보여지기를 희망을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에 대한 반론을 해주셨는데요. 재반론하시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그러면 그 협상장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로 나오는 전제 조건은 아마도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그 북한에 대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달라. 그 이후에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뭐 이 북한 비핵화 문제,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을 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이 문제는 북한 비핵화 문제인데 북한이 가장 희망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어쩌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동결 감축 수준일 겁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에도 그럼 동결과 관련해서 같이 군축으로 가자 이런 논의는 자칫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할 만한 대목이거든요. 이렇게 이건 단기간에 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제외교 빅 이벤트였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금까지 나눠봤고요. 자 이번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의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먼저 장동혁 신임 대표의 발언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단일 대우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내부 총질 세력 척결을 외쳤던 장동혁 신임 당대표의 선출,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일단 당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당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투표율이 물론 절반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과반의 그 득표를 통해서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큼은 조금 막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는 것을 막았어야 한다라는 우리 당원들의 그 표심이 반영됐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전국 상황이 이런 결과로 연결됐다고 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신임 대표가 된 이후에 당 대표가 된 이후에 네네. 국민의힘과 대화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뭐 사람과 악수하는 거 이런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까지 그 국민의힘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또 하나는 특검이 우리 당원 명부 500만 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 굉장히 외부의 압력이 커지면서 우리 당 내에서도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이게 결집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봐요. 그런 그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장동혁 그 당 대표 체제를 만들어낸 주요 원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심의 반영으로 반탄 대표가 뽑혔습니다. 장 대표가 앞서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 있는데 또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당 대표가 선출된 결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구구파들로부터 완전히 포섭당한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은 우리가 알던 그나마 뭔가 잘못했을 때 그래도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이 함께 존재하는 그러한 정당이었는데 우리가 알던 정당은 이제는 사라졌다 봐야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런 구구적 목소리를 냈던 그러니까 극단적인 목소리를 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잘못됐다, 선거체계 이거 부정선거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난 수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외치셨던 분들 그리고 이 계엄령과 관련돼서는 계몽령이다, 계몽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탄핵에 궁극적으로는 또 반대하면서 이게 도대체 뭔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국민의힘을 장악한 이 끝장판의 모습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첫 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가 딱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 손을 내밀고 지금 어려운 경제 국면을 이 여당과 대통령을 견제해가면서 해결해 나가겠다. 그래서 다시 집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게 일성이 아니고요. 그동안 반대적 목소리를 내왔던 당내 이 내부 총질러들 쫓아내겠다. 이게 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야당의 기본적 스탠스는 이 정부의 어떤 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억지로 뭔가를 까고 그리고 스스로들이 국민들의 어떤 이 신임을 얻지 못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 몰락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목도하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에 이제 철저한 특검 수사를 위해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진행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앞으로 그 여야 관계가 이 강대강 대치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사실 특검이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때부터 이미 어쩌면 뭐 최장 170일까지 허용이 됐었던 건데 처음부터 연장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연말 내년 연초까지 가서 결국에는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재기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정치적 노림수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과거에 본인이 보여왔던 강성한 이미지를 법사위원장이 돼서도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 결국에는 민주당은 이런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뭐 여러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사위원회 국회 본회의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 반발은 감수하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굳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 정서가 이렇게 뭐든지 과하면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과하면 반발이 오게 마련인데 그런 그 상황에 오지 않도록 민주당도 잘 관리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특검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어떤 관계라든지 합의, 협치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3대 특검법이 탄생되게 된 계기가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정부에서
본인들이 실제로 직접 털었어야 될 일들을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법치주의가 그대로 작동이 안 되고 윤석열, 김건희 앞에 가서 다 멈추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특검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뭐 11건, 16건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지만 실제로 지금 파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에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시간이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사팀의 어떤 핑계를 미루시겠으나 본인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지금 아프다고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니까 예. 당연히 특검은 연장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자업자득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3대 특검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끝날 때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사람들을 못 도망가게 해서 빨리빨리 수사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협조를 빨리빨리 구해서 실제로 국민의 인식, 보편적 정서 안으로 헌법 안으로 들어오려는 노력을 오히려 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3연 이후 연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전던 표지석을 밟으면서 윤석열의 운명도 이렇게 될 거라 확신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정치를 재개하면서 예. 진보 진영의 자완 투수가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지난 총선에서도 진보 진영의 쇄빙선이 되겠다 이런 역할을 했는데 민주당과 일정 정도 차별화를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역량 또 조국혁신당의 파이를 키워가겠다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전두환 관련한 비석을 밟고 이렇게 메시지를 낸 것도 결국에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선명성,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더 진보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행보라고 봅니다. 예. 저는 뭐 역사의 죄인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왜 집권했을까? 본인들이 잘못한 걸 무마하고 정치적인 보복을 가하고 이제 이런 것들 스스로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 속에서 그대로 비판받는 지점들을 남겨놔야만 국민들께서 혹은 다시는 이러한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국 전 대표의 행보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정치권 소식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